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의 상당 부분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제 견해를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대화가 끝날 때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교적 좀 좋은 분위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현장에서 잠깐 이렇게 지켜보셨을 텐데, 지켜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뭐죠? 메달인가요? 네. 오벌 오피스에 대통령 바로 자리에 또 놓여 있더군요. 오는 분들 이렇게 선물하려고 주는 동그란 대통령 실도 돼 있고요. 그걸 처음에 하나 줬다가 기분이 좋은지 2개, 3개, 4개 제가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펜까지 한 여러 개 받고 제게 선물을 하고, 그리고 조금 쑥스럽습니다만은 옆에 있는 강경화 대사에게 저의 의견이 아주 스마트하다 이렇게 이야기 표현을 하고, 말미에 한국에서 프라임 미니스터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냐라고 제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개인적 관심을 표현하고 마지막에 같이 사진을 찍자 이렇게까지 하셔서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에서 마쳤고, 한 가지만 끝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그래서 제가 구두로 드린 어떤 판단과 의견을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영문으로 이렇게 메모를 해서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전달해도 좋겠냐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곧 전달할 생각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 만남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스 부통령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아시다시피 지난 1월에 만났고 50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큰 몇 가지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번 벤스 부통령 만남 이후에 그 50일 사이에 벤스 부통령과 만났을 때 제기했던, 벤스 부통령과 미국 측이 제기했던 몇 가지 문제가 진전과 해결이 있었음을 제가 먼저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대미 투자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또 미국이 관심 갖는 일본과는 이미 정리가 된 1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잠정적 의사가 제시돼서 미국이 일정한 만족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측에서 꽤 여러분이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시던데, 18년을 끌었던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가 일정하게 정리되는 것을 벤스 부통령, 그리어스 대표, 또 오늘 크라치오스 수석까지 다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크리티컬 미네랄, 핵심 광물 문제도 지난번에 벤스 부통령을 만났을 때 굉장히 미국이 중시하고 있다라고 제기한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이 핵심 광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력을 하고 그 회의의 의장국을 맡고 있기도 하고, 정리되지 않은 이슈였던 가격선, 프라이스 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도 정리가 돼서 이렇게 말씀드린 투자법, 그다음에 1호 투자, 구글, 핵심 광물 등 서너 가지 문제가 진전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에 더해서 지난번에 또 화제에 올랐던 쿠팡 문제, 또 소년보 목사 등 한국에서의 미국 측에서 혹시 종교적인 어떤 탄압이 아닌가라고 관심을 가졌던 문제 등도 다 그때 벤스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한국의 법적
상황이 미국과 다른 것을 알고 있고 해당자들이 한국 법을 어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국의 주권적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후에 그러나 이 문제가 더 양국 간의 어떤 갈등, 양국 간의 관계 진전을 방해하는 이슈가 되지 않도록 온도를 관리해 나가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두 이슈가 다 그렇게 잘 관리되어 왔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쿠팡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과기부에서 차관이 설명도 했고 또 쿠팡 측에서 301호 청원을 철회도 했고 또 쿠팡 측에서 최근에 이러저러하게 본인들과 회사 측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인정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이렇게 확대해가고 있는 등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손현보 목사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또 풀려나온 것으로서 이것이 어떤 특정 종교나 종교인을 겨냥한 종교 탄압이 아니라는 것들도 드러나 있다 하는 이런 대여섯 가지의 진전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설명한 이러한 한미 관계에 있어서의 지난 50일간 우리 정부의 노력과 상황 진전에 대해서 펜스 부통령과 그 자리에 배석한 그리어 무역 대표가 지난번에 1차 때는 그 USTR의 그리어 대표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배석을 했는데 둘 다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이 노력을 했고 또 그런 부분이 진전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초 위에서 서너 가지 얘기를 더 했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계속 관심을 가져온 어떤 디지털 규제, 디지털 관련 입법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EU처럼 유럽처럼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누누이 정부 차원에서 유럽과는 다르다 하는 점을 이야기해 왔고 저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리어 무역 대표가 이야기를 하면서 쿠팡의 한국 정부와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문제의 본질과 벗어나게 본인들의 위법 상황을 해결하는 방책으로 문제의 본질 어긋난 조금 이렇게 어떤 공세적인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되도록 일정하게 노력해온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 이것이 한국을 특별히 타겟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아가면서 301조 조사가 여러 나라, 지금 뭐 중국, 일본, 대만 등 많은 나라들이 다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들을 보편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현재 우리 정부는 첫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그러한 조건이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리어 대표는 설명하면서 다른 나라들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문제를 풀어가자, 긴밀하게 소통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반부에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난 50일 동안 진전이 있음을 이야기한 후에 기본적으로 한미 관계에 있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관세나 301조보다 중요한 본질은 결국은 한미 협력과 투자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한 제조업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301조나 관세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정말 미국이 해결하려 하는 문제, 그걸 통해서 한미가 정말 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집중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미 합의한 대미 투자 합의의 이행이고 또 핵잠, 원전 같은 안보 분야의 이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그렇게 보인 것에서 드러났지만 벤스 부통령도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잘 보좌할 수 있겠는가 하고 제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가 친서, 특사, 직접 방문 등등의 다양한 방식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벤스 부통령에게도 원한다면 제가 영문으로 된 조금 더 구체적인 제 생각을 담은 메모를 전하겠다고 했고 벤스 부통령이 그에 대해서도 그것을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전달을 하기로 했고 전했습니다. 벤스 부통령과는 두 번 만나면서 비교적 서로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 이렇게 관계가 편해진 것 같고 올해 가능하다면 그리고 안 된다면 내년에 약 100만 명 정도의 카톨릭 청년들이 한국에 오는 세계 청년대회가 교황까지 방문하면서 있기 때문에 벤스 부통령이 카톨릭이기도 해서 올해 가급적 오시면 좋겠고 올해 중간선거 등으로 혹시 바쁘다면 내년에는 꼭 오면은 카톨릭의 국제적인 리더로서 상징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꼭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마침 정부에서 그 대회에 원활한 그 진행을 지원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벤스 부통령이 꼭 방한하고 싶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폴라 화이트 폴라 화이트 목사과의 대화를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폴라 화이트 목사를 이번에 뵙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교계 지도자 분의 도움을 받아서 만나게 된 것은 첫째로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의 30년에 걸친 시간 동안 오랜 교분을 쌓고 지금도 가장 가깝게 인간적, 정신적 교분을 나누고 조언을 직접 할 수 있는 관계여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전체적인 직간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미국 조야에 한국이 혹시 종교 탄압이 존재하는지 또는 특히나 보수 정치인이나 보수 종교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대우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러한 오해가 좀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하려는 차원에서도 만남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된 미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에 없는 페이스 오피스라는 기구가 백악관에 설치되어 있는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고 그리고 제가 그 취지가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폴라 화이트 목사에게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런 기구가 한국에는 없는데 미국에는 존재하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상황이 다르고 정치적 상황이 다르고 종교의 상황이 다르고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 그에 대해서 폴라 화이트와 폴라 화이트 목사를 오랫동안 도와왔던 그 측근 사무국장으로 보이는 분이 보좌관이 아주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폴라 화이트 목사가 한국에도 오랫동안 온 분이고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어서 마지막에 제 설명을 듣고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국의 선거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선거법의 어떠한 부분을 이번에 문제가 된 예를 들어 손양범 목사라든가 또는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 같은 분들이 그 위반한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서 그것이 종교 행위와 관련된 것이 전혀 아닌 선거법의 위반이나 또는 어떤 정치자금 또는 뇌물과 관련된 위반이어서 이것은 종교인이 아닌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질문을 하면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